공민왕 보자. 공민왕에서 이응자 빼면 고민왕이죠.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왕입니다. 공민왕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민왕께서는 즉위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몽골에 가서 수기하고 오죠. 그래서 몽골에 있는 온나라죠. 온나라 당시 온나라에 있는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해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몽골에 살다 왔잖아. 그래서 몽고가 쇠퇴하고 몽고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거란 걸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왕 즉위원년을 보겠습니다. 몽골에서 돌아왔죠. 해서 돌아오자마자 몽고풍 호복을 없애고요. 변발풍습을 폐합니다.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했다 그러죠. 왕 원년이에요. 몽고풍의 호복은 몽고 옷이죠. 그 다음에 변발은 몽고 헤어스타일 해서 이걸 들어오자마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정방 폐지. 정방은 말 그대로 최후 정권 때 설치가 됐었잖아. 최후 정권 때 인사기구로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권문세력들이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관료들이 등용되는 걸 막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정방을 폐지하게 됩니다. 기철, 공겸 등 친원파를 숙청한다. 왕 5년 때죠. 왕 5년째. 자, 한 4년 지났잖아. 보니까 기철이나 공겸이 가만히 공민왕을 보니까 애랑은 같이 못 가겠어. 해서 공민왕을 폐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민왕 폐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공민왕이 알아차리게 된 거지. 해서 기철과 공겸. 기철이가 누구예요? 기철이가 기황후의 오빠잖아, 오라버니잖아. 해서 기철이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공겸은 친원파, 원나라에 빌붙어서 권력질했던 사람 죽여버린 겁니다. 갑질했던 사람 죽여버리죠. 그래서 친원파를 숙청했다. 원나라에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친원파를 싹 숙청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원나라 잔재도 더 청산해줘야 되지. 해서 몽고, 어느 연호 관제를 모두 다 폐지하고요. 문종 때, 복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디로 복귀하느냐? 문종 때 관제로 복귀를 한다. 문종 때 제도로 복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행성 이문서를 혁파했다. 정동행성 이문서는 충렬왕 때 설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문서가 없어지지 않았었는데 내정 간섭기구로 남아 있었는데 이걸 혁파했다. 충렬왕 때 이게 정동행성 이문서 이거 나왔었죠. 요동 공략 나왔죠. 똑같은 같은 해인데 요동 공략. 원나라를 치러 갑니다. 해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요동을 치러 갑니다. 인당과 채영으로 하여금 압록강 건너 요동을 공략하게 했다. 왕 5년째조에서 인당과 강준경을 서북명 병마사로 임명하고 채영, 채북의 등을 부사로 임명해서 압록강 건너 8차함을 공격하겠다. 자, 압록강 건너 8개 차함을 공격하겠다. 이게 요동 공략으로 봅니다. 자, 요동 공략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1차 공략은 우리 고려군만으로 해서 가죠. 조금 이따 2차 공략 한번 다시 나오는데 이때는 명나라와 같이 가거든. 해서 조금 구분지어서 처음에는 우리 고려군이 갔었구나 했고 채영하고 인당이 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략했다. 쌍성총관부 볼까? 쌍성총관부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자, 뽁 들어간다. 여기 있죠. 화주라고 되어 있는데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복귀를 했다. 이게 몽고 침략기에 설치된 거잖아. 몽고 침략기에 설치되고 있었는데 요거를 무력으로 유인으로 시켜서 무력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쌍성총관부 이제 무력으로 복귀할 당시에 이성계 부자 있잖아. 이성계 부자가 여기서 내응했다 그러죠.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서 권력의 핵심으로 천천히 진입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왔네. 이자춘과 이성계 부자가 내응을 했다 해서 됐죠. 그 다음에 천력 이북당을 수복했다. 쌍성총관부 공략해서 천령 이북당을 수복했다 해서 영토 확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홍건적이 밀고 내려옵니다. 홍건적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제 좀 고난이 오죠. 우리 공민왕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1차, 2차 침입 있죠. 1차 침입 때는 한 4만 명 정도가 내려와요. 이때 서경이 함락당하는데 이방실과 이승경, 안우 등이 이 사람들 홍건적을 격퇴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능한 장수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때 서경 함락해서 홍일 서방 승에서 홍일이 서방이 이겼다 그러죠. 홍일 서방 승. 그 다음에 2차 때는 말 그대로 20만여 명이, 홍건적 20만여 명이 고려를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개경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공민왕, 복주까지, 경상북도 안동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피난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큰 피난이죠.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돼요. 홍건적의 난이란다. 홍건적의 침입이. 그래서 이때 활약했던 장수들이 이방실, 정세운, 안우, 이성계 등 해서 이 사람들이 개경을 수복하면서 홍건적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후에 1363년경이죠. 그래서 이때 홍건적의 침입을 다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왕사의 변이 나왔죠. 흥왕사의 변. 자, 흥왕사의 변 봅시다. 여기 하나 안 봤네. 해서 2차 때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복주까지 피난 갔다는 거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실 세우게, 이것이 복실이 세우다 해서 이게 복실 세우게 이렇게 합니다. 해서 2차 때는 개경이 함락됐고 복주까지 피난 갔다. 그래서 이방실 정세훈 안우가 물리쳤다. 개까지 이성계까지. 흥왕사의 변.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쳤잖아. 홍건적의 침입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군공을 가려줘야 돼. 근데 이때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간신이야, 간신해서 이 사람이 자기도 군공을 홍건적 침입에 대해서 군공을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세훈 있지, 정세훈. 정세훈이 여기 활약한 장군이잖아요. 정세훈이 활약했던 장군인데 정세훈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이방실 안우 등을 시켜가지고 왕명을 빙자해가지고 이방실 안우에게 왕명이 닿으면서 정세훈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용이 말 그대로 이방실 안우가 정세훈을 죽였네 하면서 이방실 안우를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김용이 완전 간신제해서 이 홍건적 소탕에 영명했던 우리 장수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진이 이제 잘못하면 이게 발각이 되면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공민왕을 죽이게 하려고 공민왕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묵고 있던 때가 지금 안동에 있는 흥왕사였거든. 흥왕사에 말 그대로 자객을 보내는 거지. 자객을 보내서 이때 공민왕이 죽어버릴 뻔했어요. 진짜 말고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는데 이때 환관 있죠. 내시. 내시가 말 그대로 안도적이란 내시가 나 도적 아니요 해서 안도적이란 내시가 있었어. 이분이 말 그대로 공민왕을 대신해서 공민왕인 척하면서 칼이 찔려서 죽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한 거고 이때 살아난 거죠. 자, 구사일생 살아나셨네 해서 흥왕사의 변 이후에 공민왕은 세상을 떠나서 초연한 사람을 얻어 개혁정치를 해나가고자 한다. 왜? 죽을 뻔했잖아. 권력 욕심에 다들 공민왕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초연한 세상을 떠나서 초연한 사람을 얻고 싶어 했다 해서 신돈을 등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돈이 어떻게 등용되는지, 신돈은 도를 얻고 욕심이 적으면 미천에서 친당이 없다. 파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신돈에게 전적으로 말 그대로 밀어주게 됩니다. 1365년 이해에 똑같이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시게 돼요. 난산이라고 그러죠. 애를 낳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명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때부터 조금 혼동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신돈이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돈의 개혁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2단계 개혁, 신돈의 개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돈은 들어오자마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 거죠. 전민변정도감 여러 차례 설치됐다고 그랬었어요. 대표적으로 충렬왕 때,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음에 그 다음에 원종 때도 설치됐고 나중에 우왕 때도 한번 설치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충렬왕 때와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됐다 해서 이 지문이 나오면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어 있었지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신돈 스스로가 전민변정도감의 짱인 판사가 되어가지고 고문세족에 침탈된 토지나 노비 등을 다 환원 조치하는 거죠. 민심을 얻는 거지. 그죠? 민심들은 우리 백성들은 박수를 쳤겠지. 토지와 노비를 다 환수해서 돌려주는 거니까 해서 국가 재정 능력도 확보하는 거죠. 국가 재정 확보하는 거고 민심을 얻는 거고. 이때는 말 그대로 신돈이 잘하고 있었죠. 성균관을 중수했다. 성균관을 중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균관을 중수해서 순수한 유학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때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성균관. 성리학이 이때 들어왔었죠. 충렬왕 때 성리학이 들어와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합니다. 대학자죠, 대학자. 해서 이색 밑으로 해서 정몽주, 김구영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정도전, 공군등이 다 들어옵니다. 해서 이때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을 중수했다. 성균관을 순수 유학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때 대학자 이색을 임명했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공민왕 때 사료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균관 중수했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임명했다. 이거는 공민왕 때 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권문세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진사대부를 대거 등용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신돈 때 개혁사상 개혁으로서 다시 내재추주가 있거든요. 자, 내재추주가 뭐냐면, 재신, 추밀이 있잖아. 재신, 추밀이 궁중 내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해서, 선발된 일부 재신과 추밀이 궁중에서 중대한 일을 처리하도록 해서 변칙 운영한다 그러죠. 당시에는 도평의사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도평의사사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도평의사사는 또 군문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재추제를 실시해서,
별도로 궁중 내에서 재신과 추밀이 별도 중대한 일을 처리했다. 내재 주제. 순자격제 말고 순번탁이라는 거야. 순번탁이 근무 오래 한 사람, 근속연수 오래된 사람들을 말 그대로 군공중심 진급 기준으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군공중심, 공이 많은 사람을 말 그대로 올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무장 세력을 견제했다. 군공중심 무장 세력을 견제했다. 그래서 순자격제는 순번탁이 근무 많이 한 사람이 승진 먼저 하자. 순자격제. 요동 공략. 자, 두 번째 요동 공략이 있습니다. 명나라가 건국을 했어요. 당시에 명나라가 건국하자. 자, 이이님을 보내서 명나라 합동을 해서 요동 지방에 남아있는 원나라 잔여 세력을 공략하게 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왕 5년 때 명나라 공략 요동 공략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왕 17년에 이르러서 명나라가 건국되자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들어가죠. 요동후 동령부를 공략했다. 요동후 동령부를 공략했다. 동령부가 동령부를 원나라가 돌려준 거는 충렬왕 때예요. 처음에 동령부가 설치됐던 건 서경에 설치됐다고 그랬죠. 몽고 침략기에 서경에 동령부를 설치했었는데 충렬왕 때 돌려줘 하니까 돌려줬다고 그랬죠. 해서 돌려주고 나서 이 동령부는 요동지방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요동지방에 이동해 있었는데 이 요동에 있는 동령부를 이성계와 주영수로 하여금 공략하게 했다. 오로삼성을 점령케 했다.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언제? 공민왕 때. 자, 기타 업적. 자, 공민왕 때 원나라에서 면화를 가져왔다. 그러죠. 문익점에 면화 수입, 자제위 설치했다. 자제위가 뭐냐? 왕 21년이죠. 노국태정 공주가 다 돌아오시고 나서 좀 미색, 잘생기고 젊은 관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을 선발해서 자제위를 설치했다. 이 자제위는 개혁과는 무관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의 천산대립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산대립도 보시면 되고, 공민왕 개혁정치의 좌절 이렇게 나와있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했다 그랬지만 그 세력들이 약간 아직은 미흡했었습니다. 신돈의 몰락. 신돈이 잘 나가다가 조금 사심을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돈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 20년에 신돈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 23년에 왕이 피살되는 거죠. 공민왕이 피살되게 돼요. 자제위 아까 설치했다 그랬죠. 자제위 설치했는데 자제위 관료로 하여금 공민왕이 자기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비를 자제위 관료로 하여금 임신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신을 시키고 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홍윤이나 채만생을 죽이려고 해요, 공민왕이. 그러니까 홍윤이나 채만생이 먼저 공민왕을 피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좌절이 됐더라. 공민왕의 업적 같이 외워봐야지. 고민한다. 고민왕이라 그랬어요. 고민, 몽정기, 쌍문동이면 흥건하다. 고민, 몽정기, 쌍문동이면 흥건해서 여기 1차 개혁이야. 그다음에 전미신, 이성, 동네 자자, 요동. 전미신, 이성이, 젖을 밀었던 이성이 동네에서 자자고 요동을 치고 있다 해서 이게 2차 개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돈이 등용되기 전과 후를 나누라 그랬죠. 신돈의 등용 전후를 구분지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민왕, 공민왕, 몽정기에서 몽고풍하고 몽고옷을 없앴다 그랬죠. 정방을 폐지했고요. 기철, 공겸 등 친원 세력을 숙청했다 그랬습니다. 쌍문동은 쌍성총관부를 탈환했고요. 그 다음에 문종대 기구로 다 복귀했다 그랬죠. 요동정벌 한 번 있었다 그랬죠. 이때 신돈이 등용 전에 요동정벌 한 번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문서 혁파했고요. 문익점이 면화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흥건에서 흥왕사의 변이 있었고 홍건적의 난이 있었다. 고민, 몽정기, 쌍문동이면 흥건하다 해서 몽정기 때 되면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쌍문동이면 흥건이 젖는다. 쌍문동 연상에 보면 1988 응답하라 1988 나왔었죠. 전미신, 이성, 동네 자자, 요동 이렇게 나옵니다. 전미신에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했다 그랬죠. 해서 계획을 단행했다. 군민세력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다 환수했다 그랬죠. 불법 토지들. 이성이면 이색을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임명했다 그랬죠. 성균관 중수했다 그랬고요. 동네 자자 요동에서 동령부
요동에 있는 동령부야. 이때 동령부를 공략했던 거는 요동에 있는 동령부를 공략했다 이거야. 처음에 동령부는 서경에 있다가 동령부 저기 요동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자자의 내재 추재, 동네에서 내자는 내재 추재, 아까 내재 추재 얘기했었죠. 재신과 추밀, 일부 재신과 추밀이 국내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 내재 추재. 자자에서 순번 타자 그랬죠. 자자, 순자격제, 자재위 보시고요. 요동, 다시 한 번 또 요동 정벌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요동 정벌이 한 번 더 있을 때, 이때는 명나라가 건국한 후로 한 번 더 있다 그랬어요. 신돈이 등극 후에 명나라와 함께 요동 정벌 했던 것도 하나 더 있다 해서 명나라와 함께 요동 공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올라와서 이제 그러면 충렬왕 때부터 다시 가볼까요? 중요한 공민왕을 한번 해봤고요. 자, 충렬왕 때부터 다시 쭉 내려가 봅시다. 충렬왕, 열선, 숙해, 목정까지 해서 온간석기라 그랬죠. 몽고 침략기에 무신집권기에는 원종이 마지막 왕이죠. 원종 다음으로 충렬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몽간석기는 왕 앞에 충자를 붙입니다. 원날에 충성에다 해서 충자를 붙여줍니다. 충렬왕, 오늘로부터 탐라총관부 동령부를 돌려받았다. 자, 탐라총관부 언제 설치됐냐 그러면 삼별초 있죠. 삼별초들이 전부 다 제주도 쪽으로 도망갔잖아.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계속 항쟁을 했잖아. 삼별초 향제. 이때 삼별초 향쟁을 진압하고 나서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동령부는 몽골 침략기, 자, 몽골 침략기에 동령부를 설치했었는데, 자, 전부 다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로부터 돌려줘. 앞에 충자까지 붙여가면서 너희들한테 충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돌려달라고 해서 탐라총관부, 동령부를 돌려받던 시기가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다음 중요한 업적, 안양이 오늘로부터 성리학을 도입하게 됩니다. 성리학 도입하면서 국학을 말 그대로 성균감으로 개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학 안에 문묘를 설치하게 되죠. 문묘를 설치했다. 서막전, 서막전은 돈이잖아, 돈 해서 장학기금,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경사교수도감. 당시에 고문세족들이 계속 제술업만 하는 거야. 시짓고 글짓기 이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경전,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경전과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서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정동행성 설치 나왔죠. 충렬왕이 등극하고 나서 일본 원정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먹어야지. 우리나라 정벌 했으니까 몽고가 거기서 끝나진 않겠지 해서 일본도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원정이 가는 거지 해서 일본 원정을 위해서 1차 둔전 경략사를 통해서 일본 원정을 했었고요. 2차 일본 원정은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일본 원정을 했었습니다. 다 실패했죠. 그런데 이때 정동행성이라고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이 정동행성을 없애지 않고 이 정동행성이 고려와 어느 연락기구를 했었고요. 이 정동행성 부속기관으로 이문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이문소가 내정간섭기구로 해서 고려 내정간섭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공민왕 때 이 이문소를 혁파했다 그랬죠. 방금 전에 봤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홍자번의 편민 18사 건의했다. 충렬왕 때 홍자번이라는 사람이 편민 18사를 건의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대신 외우셔야 됩니다. 도평의사사가 나오죠. 도평의사사. 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고 이제 그 전에는 임시기관이었는데 상설기관화 시켰다. 도평의사사. 충렬왕 때부터 왕 앞에 충자를 붙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 관제를 다 낮추는 거야. 니네들은 이제 원나라한테 정복당했으니까 관제를 낮춰라 그래서 우리 이성육부 체제였잖아. 근데 중앙관제를 일부 사사로 개편시켰죠. 관제를 축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렬왕 당시에 몽고한테 점령당하고 있잖아요. 역사의식을 키워줘야 되죠. 그래서 역사의식을 키워줘야 된다 해서 상국유사, 지왕운기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상국유사와 지왕운기. 충렬왕 때도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됩니다. 전민변정도감 아까 전에 공민왕 때도 했었죠. 그래서 우왕 때도 설치되고 공민왕 때도 설치되고 자, 원종 때도 잠시 설치된 때가 있었습니다. 곤문세족들이 곤문세족의 농장 혁파를 목적으로 해서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된 적이 있다. 그래서 충렬왕의 업적도 두음자로 그냥 한꺼번에 다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열라 동안성성 홍삼정 정도사가 경사가 났네. 자, 홍삼정을 먹으니까 열라 엄청 동안이겠지 해서 엄청나게 동안이고 썽썽한
홍삼정 전도사가 경사가 났어. 왜? 제왕학 일부를 사사받았다. 제왕학은 말 그대로 왕이 된 학문이잖아. 제왕학에 대한 일부를 사사는 전수받았다 이거거든. 그래서 연라동원 썽썽 홍삼정 전도사 경사 났네. 제왕학 일부 사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렬왕의 열자 잡아놓은 거죠. 탐나 그 다음에 동룡부 그리고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했다. 성자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성균감으로 명칭을 개칭했다. 홍자본의 편민 18사 그 다음에 3자 나왔죠. 삼국유사 정동행성 이문서 전도사 나왔죠. 전민변정도가 그 다음에 도사는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 사자까지 잡아놔야 되겠지. 그래서 도평의사사 잡고요. 경사교수도가 아까 전에 봤죠. 제왕운기 나왔죠. 제왕운기 나왔고요. 서막전 봤죠. 서막전 일부 사사로 관제가 격화됐다.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서 밤에 외우셔야 돼. 쭉 읽어놓고 나서 두음자 쭉 나열하시고 두음자에 따른 내용들 다 연상해 보시면 다음날 다 암기가 되실 겁니다. 충선왕 봅니다. 충선왕. 자,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이죠. 목 아프니까 물 마시고. 충선왕에서 충선왕은 두 번을 즉위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첫 번째 왕이 됐다 폐위되고 두 번째 두 번째 한 번 다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왕과 갈등으로 두 번 즉위하게 된다. 해서 한 7개월 처음에 1298년에 7개월 정도 등극하게 되죠. 그 다음에 1308부터 13년 동안 약 5년 동안 재위하게 되는 거죠. 1차 즉위했죠. 1차 즉위. 1차 즉위했을 때 충선왕은 개혁적 군주예요. 충선왕 또한 개혁적 군주입니다. 해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방을 폐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고문 세력들이 정방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방을 폐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다만 일시적이야. 다시 부활됩니다. 충선왕이 원나라로 돌아간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민왕 때 다시 폐지하게 되는 거죠. 사림원을 설치한다. 그래서 사림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실현하라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때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조비무고 사건이 뭐냐? 자, 충선왕의 첫 번째 비는 조비야, 조비. 조선인이죠. 조비라는 사람이 조비야 해서, 그 다음에 조비가 있고요. 충선왕이 원나라에 또 수기하러 갔다 왔겠지. 그때 말 그대로 원나라 공주가 결혼했겠지 해서 원나라 공주가 두 번째 비입니다. 근데 원나라 공주가 말 그대로 조비를 말 그대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공주가 원나라 황제에게 이릅니다. 가서 이 조비란 여자가 나를 저주했다 하면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비는 감옥 보내고 충선왕은 다시 원나라로 복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림원을 통해서 우리 충선왕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반동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반동 세력들이 음모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선왕이 물러나게 됩니다. 약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충렬왕이 계속 왕을 해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2차 즉위를 하는 거죠. 원나라 무종 옹립에 충선왕이 기여하게 됩니다. 원나라 황제죠. 원나라 황제 무종을 옹립하면서 충선왕이 기여를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기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무종이 충선을 굉장히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심양왕에 봉해줘요. 심양왕이 뭐냐면 그 심양지방이 있죠. 원나라 그 관내에 심양지방 선양이라고 그러죠. 선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방에 말 그대로 고려 유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고려에서 그때 몽고하고 싸울 때 포로들도 많이 있었고 고려 유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쪽에 말 그대로 너 거기 가서 왕해라 해서 심양왕에 봉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 가서 니네 나라에 가서 왕도 해라 해서 두 군데 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충선왕 두 군데 왕을 해먹습니다. 심양왕, 고려왕 겸지겠다. 그래서 충선왕이 두 번째 즉위한다 그래서 복위했다 그래서 충선왕 복위교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충선왕 복위교서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실 내에서 동성혼을 금지한다.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있고 똑같은 성식끼리 막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실 내에서 동성혼을 금지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재상 지정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재상 지정을 설정을 하는 거야. 자, 재상 지정이 뭐냐? 왕실과 혼인 가능한 15개 가문을 지정을 하는 거야. 왕실하고 혼인이 가능한 15개 가문을 지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가문들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면 뭐다? 충선왕의 복위교서고 충선왕의 업적에서 본다. 심양왕에 책봉됐다는 것은 보셨고요. 심양왕에 책봉됐다는 것은 보셨고 자, 다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한번 볼까요? 전농사를 설치했다. 전적으로 농산물을 관리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국가 제사에 쓸 곡식들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 전농사. 의염창, 소금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걸 보고 소금 전매제라 그러죠. 국가가 관리했다. 소금 전매제. 왜냐? 소금이 당시 귀했거든. 해서 고문세족들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했죠. 의염창 설치. 언나라, 언나라 역법인 수시력을 도입했다. 그 다음에 망권당. 왕을 한 5년 동안 해먹죠. 충선왕이 지기 위해서 왕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지겨워. 그 다음에 충선왕은 말 그대로 학문자, 학자 스타일이야. 그래서 왕 하다 보니까 나 그만할래요 하고 스스로 사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위를 사임해버리고 원나라로 다시 가버립니다. 그래서 원나라에 다시 가서 망권당 큰 도서관 같은 걸 설치하죠. 망권당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나라 그 성리학의 대가 조명부와 함께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고려 학자들을 같이 초빙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북경에 망권당을 설치했다. 충선왕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충선왕 즉위 시에 입성책동이 있었다 그러는데 입성책동이 뭐냐 말 그대로 부원 세력들은 원나라에 빌붙어 사는 세력들이 고려를 원나라의 한 개의 성으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원나라에 빌붙어 사니까 우리 그냥 고려란 나라 하지 말고 원나라 한 성으로 그냥 들어가면 더 편하지 않냐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성책동. 이 입성책동은 충선왕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전민변정도감이 충렬왕 때만 있었던 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충선왕 때 이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걸로 보라는 거지. 그래서 충숙왕, 충혜왕 때도 입성책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두 문자로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만 재심사에 전념했다. 선수만 재심사 전념해서 재심사에 전념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선수만 재심사 전념, 입성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충선왕이니까 선자 잡아놨고요. 수시력 써였죠. 수시력 사용했다 그랬죠. 망권당 나왔고요. 재상지종 나왔었죠. 재상지종. 심양왕이 되었다. 아까 전에 했었고요. 사림원, 그죠? 사림원 설치했었고 전농사, 제사에 쓸 농산물 관리했다. 그 다음에 의염창, 의염창 설치했다 그랬죠. 입성책동이 있다 있었고요. 여기서 정방폐지가 하나 있는 정방폐지는 일시적 정방폐지가 있었다는 걸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이러해서 재상지종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하여서 아들은 종실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딸은 왕비를 삼을 만하다 해서 재상지종을 지정해줬다. 이게 누구의 업적? 충선왕의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숙왕 나네. 충숙왕 때 하나 외우실 게 뭐냐? 개혁기구. 쑥이죠. 쑥은 찰지잖아. 쑥동 먹어봐. 굉장히 찰지죠. 해서 찰리변이도감. 자, 충숙왕. 쑥은 찰지다 해서 찰리변이도감. 충목왕. 자, 충목왕. 우리 정치 연설할 때 뭘로 하나? 목으로 연설하지. 정치 연설 목으로 한다 해서 목으로 정치한다. 정치도감. 충목왕 때는 정치도감. 개혁도구야. 똑같이 같이 외워두셔야 돼. 하나하나. 그래서 공민왕은 보셨고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우왕 때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왕 때는 자, 우우 하면서 왜구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우 하면서 왜구들이 같이 몰려 들어오는 거죠. 같이 볼까요?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우왕이 등극하는 거죠. 우왕이 등극하자. 공민왕이 돌아가시니까 말 그대로 왕이 말 그대로 그 계획적인 군주가 왕권을 잡고 있던 군주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고문세족들이 다시 재발효하게 되는 거야. 특히 이때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고문세족이 말 그대로 우왕을 등극시키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이님이 방금 전에 봤었지. 공민왕 때 보자. 요동 공략할 때 자, 명나라가 건국하자 이이님을 보내서 명나라와 합동으로 요동에 남아있는 원나라 자녀 세력을 공략하였다. 봤었죠. 이이님이야. 이이님이 우왕을 등극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되죠. 공헌을 하게 되자 자, 우왕은 이이님, 우왕 때는 이이님이 말 그대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 장군 있죠? 최영 장군이 이때 우왕의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 되면서 이이님을 말 그대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영이 이이님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우우 하면서 외국의 침입이 많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이 순서, 홍산 전투부터 이 순서 밑에 위화도 해군까지 다 같이 다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우인, 홍진, 같이 해볼까? 우인.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 홍진이, 황간, 철렁. 우인, 홍진이, 황간이 철렁하니까 머리 위에다 쓰지 마라. 철렁철렁하는 황간을, 황색 누런 황간을 쓰면 안 되겠지. 보기 싫겠지. 해서 우인, 홍진이, 황간, 철렁 위에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 때 우인, 이인임이 먼저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건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채영이 제거했다. 그 다음 순서 왜구들이 침입하고 있잖아. 그래서 홍산전투 채영이 부여해서 격퇴했다. 자, 채영의 홍산전투 자 부여라는 거죠. 이거 같이 아셔야 돼. 채영의 홍산전투. 그럼 보자. 채영 장군 노래 아시나?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 배웠는데 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이르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다 보니까 안 되네. 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어버이 이르신 뜻을 받들어 해서 뜻을 받들었잖아요. 해서 우리 최영 장군은 말 그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겠어, 부자겠어. 홍부처럼 우리 흥부처럼 가난해. 그래서 우리 최영 장군은 홍부야. 알았어? 자, 홍부야 해서 최영 장군은 홍산전투 너희다 부여다. 부여 지역까지 같이 알아두십니다. 홍산전투 홍산은 당시에 부여다. 같이 홍부 최영 장군 흥부다. 흥부하고 비슷하게 사셨다 그랬죠. 가난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사셨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던 최영 장군. 그래서 흥부처럼 가난히 살았으니까 홍부다.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화통도감 설치했다. 우왕 때 화통도감 누가 만들었냐? 채무선 알죠? 채무선이라는 이름 우리 계속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사 공부하시면서 채무선이가 말 그대로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서 화약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약무기를 만들어서 진포대첩 나오죠. 진포대첩 때 보자. 금강억이 있죠. 금강억에 애놈들이 배를 타고 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몽땅 배를 세워놨어. 이때 가서 채무선이가 만든 화포를 이용해서 멀리서 그냥 그 배를 다 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작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나 다 이 배를 다 작살해 놓고 나니까 애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약탈하고 나서 돌아보면 애구들이 약탈하고 돌아보니까 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남원 쪽으로 애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이성계가 이때 가서 황산, 거기가 남원이 항산이거든. 그래서 이성계 가서 제압을 하게 되고 다 애구들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통도감 설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포잖아. 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화통도감 설치해서 화약을 먼저 화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진포대첩이 있다. 진포대첩 금강억이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황산전투는 또 남원의 운봉이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 이성계의 황산전투. 이성계는 자 황제 왕이 됐잖아. 그렇잖아. 이성계 왕 됐잖아. 그래서 황제 이성계 이황 그래도 되고 이성계 황제가 됐구나 해서 황산전투. 자 황제 왕이 됐어. 그렇지. 자 왕이 됐으면 봉이 맨날 울어. 운봉 그러지. 왜? 맨날 첩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자 연상작용하기 위해서 운봉이라는 거 알려주게 하시는 거야. 남원에 자 남자잖아. 남자의 운봉. 남원에 남자가 운봉 이러잖아. 남자의 고추가 울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황제가 됐으니까 여인들이 많았겠구나 해서 많이 울었겠구나. 고추가 많이 울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전투 이성계 많이 울었구나. 남자가 많이 울었겠구나. 어디? 남원의 운봉. 오케이? 같이 외워두셔야 될 것까지 다 이성계고 황산전투고 남원 운봉까지. 자, 우리 7급 하신 분들 여기 지역까지 다 같이 아셔야 됩니다. 관음포해전은 정지에서 관음증 알지? 남자들 관음증 대부분 아시죠? 해서 남자들아 관음증을 정지해라 해서 남자들아 관음증을 정지해라 해서 정지. 언제 우왕 때 관음포해전. 그 다음에 명의천령이 설치에 따른 채영의 여동정벌 시도가 있었다. 명나라 보자. 명나라 이놈들 참 웃긴 놈들이야. 천령이를 말 그대로 이 쌍성청관부가 있는 곳이 말 그대로 천령이에요. 천령이. 네. 명나라가 거기를 말 그대로 보자. 천령을 따라서 북동서에다 이것 고려인을 포함해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면서 이 당시 요동을 누가 차지하고 명나라 차지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요동에 소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명나라 지네 땅이라고 이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영의 요동 정벌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성계하고 정몽주가 반대하죠. 요동 정벌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최영 장군이 이때 같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최영 장군이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우왕 맨날 울면서 창인어른 가시면 제가 두려워서 안 되시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계를 보내게 되는 거지. 근데 이성계가 변심을 해서 이하도에서 해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왕도 쳐내고 최영도 잡아 죽이고 최영 장군도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왕을 옹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순서 다 같이 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진이 황간철렁 머리 위에다 쓰지 마라. 황색 누런가는 황진아 황색 누런가는
머리 위에다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쭉 순서 다 같이 알아두세요. 창, 왕, 창. 그래서 창 쓰지 마 해서 바퀴. 창 쓰지 마라, 스시마 정벌. 자, 창왕 때도 스시마 정벌이 있었구나. 세종 때도 스시마 정벌이 있었죠. 이정무, 동무 쓰지 마 해서, 이동무 쓰지 마 해서, 세종 때도 스시마 정벌이 있었다. 창 쓰지 마, 박 쓰지 마, 바퀴에 스시마 정벌. 공양왕, 공양왕은, 자, 고려를 이성계한테 공양했다 그랬죠. 그래서 과전법 실시, 공양왕 때 땅값, 토지제도 과전법 실시했고요. 그냥 가져라 그랬죠. 공양왕이, 포전은 맞아. 공양 가져라 그런 거죠. 공양하면서 가져라 그러면서 과전법 실시했고 조화 발행하는 거. 저화를 발행했다. 언제? 저화가 공양왕 때 발행됐다는 거. 자, 고려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